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를 위한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고 경량급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전에 보면은 이 스프링 나오기 전에 뭐 EJB라는 것도 있었고 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세팅하기가 또 어렵고 유지 보수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스프링이 나왔는데 스프링은 좀 경량급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조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평범한 뭐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자바 코드로도 짤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스프링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라 한다면 일단 경량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뭐 대형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경량이고요. 의존관계 주입이 뭐죠? 개발자가 직접 뉴해서 인스턴스 만드는 게 아니라 서버가 올라올 때 서버가 미리 만들어준 인스턴스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인젝트, 인젝트, 오토와이어드 이런 것들이. 인젝트는 자바에서 원래 있던 것이 명령어고, 오토와이어드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명령어죠. 어노테이션이죠. 그리고 제어의 역행, IOC. IOC라는 건 전에는 개발자가 객체를 만들고 관리하던 것을 스프링 프레임워크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제어 권한이 역행이 된 거죠. 그래서 느슨한 결합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느슨한 결합을 하게 되는 거는 좀 유지 보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AOP,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AOP는 Aspect Oriented Programming, 관점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이고요. Aspect, 여기 나오는 Aspect라는 게 관심, 뭐 측면 이런 뜻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 이것들을 이제 Aspec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계좌 이체, 입출금, 이자 계산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항상 들어가는 이런 게 사실은 주된 업무가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종단 관심이라고 합니다. 핵심 관심, 또 이게 수직적으로 돼 있어서 종단 관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업무를 하든 보안 처리, 뭐 트랜잭션 처리, 로깅 이런 것들은 항상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업무, 횡단 관심, 수평적인 업무. 그래서 이제 AOP의 철학은 이런 개발자가 매번 어떤 업무를 하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한 군데서 다 처리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는 이 핵심 업무, 종단 관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AO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프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런다면 이제 경량 컨테이너고 자바 객체를 직접 관리합니다. 객체를 생성하고 소멸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스프링이 다 이제 관리를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컨트롤러, 또 DAO, 서비스 이런 것들을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었죠. 포조하면 아주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자바 기술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그때 이제 포조 방식이라는 얘기고요. 제어의 역행, IOC, 컨트롤, 객체를 우리가 직접 생성하고 소멸시키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개발자에게서는 있었는데 이거를 스프링 프레임워크한테 보내서 이제 제어권이 넘어갔다는 거죠. 제어의 역행, 의존관계 주입, DI. 의존관계, 그러니까 스프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객체를 개발자는 받아서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AOP, 받지만 트랜잭션, 로깅, 보안 이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또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스레드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볼게요. 스레드는 프로세스 안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독립적인 실행 단위죠. 자, 한 개의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알트 델하고 작업 관리자를 띄워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서에 보면 지금 제가 스레드를 표시해놨는데 열 선택에서 기본 값으로는 이 스레드가 없어요. 원래 빠져 있는데 이렇게 없는데 추가를 한 거예요. 보기에 열 선택에 스레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스레드가 보면 지금 스레드 뭐 어떤 거는 55개 뭐 이렇게 많이 돌고 있죠. 예를 들면 자바 지금 스프링 툴슈트라는 프로그램 안에 51개의 스레드가 돌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이 51개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거 스레드라고 하고요. 스레드가 원래 거미줄이라는 뜻이죠. 거미줄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 막 섞여 있듯이.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구현이 쉽고 범용성이 높습니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죠. 하나의 프로그램,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에 여러 스레드가 돌고 있는 것을 멀티 스레드, 또 한 개만 도는 것을 싱글 스레드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스레드의 장점은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제일 좋은 거는 사용자의 응답성이죠. 사용자가 스레드, 멀티 스레드로 구현을 해놓으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싱글 스레드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느릴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 스레드의 단점은 교착 상태, 락에 걸릴 수 있죠. 여러 개 스레드가 돌다 보면 스레드와 프로세스, 아까 이제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서 이제 실행 중이다. 그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그 프로세스 안에서 세부적으로 실행되는 작업 단위들을 스레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바에서 보면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퍼블릭은 접근 제한 없죠.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고, 프로텍티드는요, 이거는 일단 같은 패키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같은 패키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패키지가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 그래도 프로텍티드는 가능하죠. 프로텍티드는 상속 관계에서 나온 얘기죠. 상속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 받았으면 부모 클래스에 프로텍티드가 붙어 있으면 자식 클래스에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프로텍티드.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빗은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네 가지. 자, 우리 또 소켓 통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켓 통신에서 크게 TCP와 UDP가 있죠. TCP는 제일 큰 차이점은 연결되어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차이입니다. TCP는 연결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요. UDP는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이고요. TCP는 데이터를 보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내고 체크하고 하다가 틀렸다 그러면 다시 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TCP가 필요하겠고요. UDP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내기 때문에 좀 데이터가 좀 약간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이나 음성 이런 멀티미디어 통신에 사용이 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면 뭐 스트리밍 같은 거 하다가 자꾸 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끊어지고 뭐 이게 약간 좀 손실이 있더라도 뭐 음질이 뭐 약간 떨어지더라도 전화하고 이런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럴 때는 UDP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중에서 스택과 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스택은 나중에 입력한 게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죠. 리포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푸시,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팝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죠. 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함수 호출, 그 메서드를 호출할 때 메서드가 스택 영역에 스택이 푸시가 되고, 메서드가 끝나면 스택에 저장된 그 코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변수들이요. 또 역순의 문자열을 뭐 역순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또 수식에서 괄호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택을 이용하는 처리가 되고요. Q는 반대로 피포, 먼저 입력된 값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인쇄. 보통 이제 인쇄 작업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가 같다면 먼저 인쇄 요청한 문서가 먼저 출력이 되죠. 이런 것들이 Q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싱글톤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클래스가 한 개만, 보통은 우리가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 클래스를 new를 100번 하면 100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100개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또 소멸도 100개가 소멸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한 클래스를 뭐 계속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한 개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패턴이 이 싱글톤 패턴이죠.
인스턴스에 대해서 전역 접근을 제공한다. 실제로 구현할 때는 스태틱으로 만들면 되죠. 인스턴스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고 검사를 해서 한 개만 만들어지게 하면 됩니다.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게 하고요. 전역적으로 접근 가능한 한 개의 메소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멤버 DAO라는 클래스가 있고 사용자의 정보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의 액세스 처리를 정의한 코드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new member DAO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 인스턴스가 new 하는 순간에 만들어져서 계속 메모리 올라가게 되죠. 근데 뭐 이 클래스가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new를 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개별적인 값이 아니라 뭐 특별히 개별적인 값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냥 똑같은 처리만 하면 된다면 굳이 이거를 여러 개 올릴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론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진 않겠죠. 1부터 100까지 하게 되면 이 생성자가 100번 호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멤버 DAO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100개가 메모리에 올라가겠죠. 네, 지금 생성자가 100번 호출된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에 만약에 이 클래스가 덩치가 큰 클래스라면 메모리에 계속 100개가 올라가겠고 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점이 되면 가비지 컬렉터가 작동해서 또 소멸시키겠죠. 이게 서버라고 생각해 보세요. 웹서버다. 그러면 웹서버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코드가 호출될 때마다 계속 서버에서는 메모리를 추가로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그게 개별적인 값을 처리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그냥 하나만 올려놓고 계속 쓰고 싶다 이거죠. 시작했을 때 올려놨다가 끝났을 때 내리면 된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걸 싱글톤으로 만들면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이렇게 new를 할 수가 없죠. 인스턴스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대신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변수는 스태틱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아무리 new를 많이 혹시 하더라도 한 개만 만들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들어서요. 이런 스타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멤버 DAO가 널이 아니면 널이면 만들어서 보내고 널이 아니면 그냥 기존 값을 보내면 되는 거죠. 네,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널일 때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러면 널이 처음에 누가 이제 불렀으면 널이니까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그럼 인스턴스 만들어진 상태로 갔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호출했어요. 누가 또 호출하면 이제는 만들어진 상태니까 스태틱이니까 계속 메모리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널이 두 번째부터 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르는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메서드도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처리가 되겠죠.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그 호출이 가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멤버 DAO 클래스에 get instance 메서드를 불러요. 얘를 스태틱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널이면 만들고 널이 아니면 기존 거를 보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면은 아까랑 다르죠. 생성자가 딱 한 번만 호출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버에 인스턴스가 한 개만 올라간다. 아까는 어때요? 100개가 올라갔었죠? 지금은 한 개만 올라갔습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절약이 되는 거죠. 어차피 써야 될 거고 똑같은 처리를 한다면 시작했을 때 올리고 끝날 때 내리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싱글톤 패턴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의 역할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백만 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찾아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다 검색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거를 미리 인덱스라는, 책으로 말하면 목차라든지 찾아보기 이런 식으로 따로 지면을 별도로 할애를 하죠. 자, 인쇄비 절약하려면 사실 그 찾아보기, 차례 이런 거 빼는 게 좋잖아요. 인쇄비 측면만 생각한다면. 근데 그걸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목차를 붙이는 이유가 빠르게 찾기 위해서죠.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뒤지지 않고 운 좋게 앞쪽에 있으면 빨리 나올 거고 뒤쪽에 있으면 아주 오래 걸릴 텐데, 인덱스가 있으면 어때요? 바로 그 페이지로 건너뛰어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DB에서도 그래서 인덱스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레코드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인덱스고요. 그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프라이머리 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포린 키라든지 우리가 또 인덱스를 별도로 또 추가를 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너무 많은 인덱스를 만들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인덱스, 그러니까 스캔하는 방법 보면 풀 스캔이 있고 인덱스 스캔이 있습니다. 풀 스캔은 첫 번째 레코드부터 마지막 레코드까지 일일이 다 뒤지는 방법, 전수조사죠. 다 조사하는 거죠. 근데 인덱스 스캔은 인덱스를 찾아봐서, 우리가 도서관 가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작정 뭐 가서 다 한 권씩 다 보진 않죠. 컴퓨터에서 먼저 검색을 해서 그 서지 정보를 메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번호를 가지고 가서 찾잖아요.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용성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용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죠. 부모 클래스의 한 가지 자료용을 가지고 다양한 자식 자료용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다용성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A1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 A1을 상속받은 A2랑 A3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프린트 메소드를 여기서 또 재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또 이거는 A2 클래스 거고 이거는 A3 클래스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메소드에서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왼쪽에 삼각형이 있는데 오버라이드라고 했죠. 재정의, 그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그대로 헤더는 그대로 가고 안에 내용을 고친 거죠. 메소드 재정의 오버라이드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더 가독성이 향상되죠. 자, 그래서 오버라이드라고 이제 붙였고요. 그 여기서 이제 메인에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 프린트 메소드 호출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맞게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번 클래스, 여기는 3번 클래스.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당연히 A1 클래스가 자기 거 호출했고 두 번째도 프린트 자기 거 호출했고 또 세 번째도 호출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A1 참조 변수를 가지고 다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A1으로 아까는 좌변하고 우변이 다 똑같은 자료용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A1 자료용을 가지고 다 좌변이 다 A1이에요. 자료용이. 근데 우변에 A1 자료용, A2 자료용, A3 자료용이 있죠. 근데 어때요? 실행해 보시면 답이 똑같아요. 자, 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가 답이 같습니다. 차이점은 근데 A1 자료용은 원래는 자기 거밖에 호출을 못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변에 New A2, New A3 지금 이렇게 있죠. A2 자료용, A3 자료용이 있습니다. 근데 참조를 할 수 있는 게
좌변에 부모가 자료형이 오고 우변에 자식 자료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좌변에 자식 자료형 가지고 부모 자료형 가지고 다양한 자식 클래스들, 파생 클래스들을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걸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 자료형으로 다양한 자식 자료형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다형성입니다. 자, 컬렉션, 자바 컬렉션에서 대표적인 인터페이스들, 리스트, 셋, 맵, 이 세 가지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리스트, 순서대로 저장되는 데이터 집합이죠. 예, 어레이 리스트, 또 링크드 리스트, 스택, 벡터,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제일 많이 쓴 게 어레이 리스트, 예, 이게 제일 많이 사용이 됐고요. 셋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자, 순서가 중요한 건 리스트만 중요하고요. 셋하고 맵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셋은 말 그대로 집합입니다. 데이터 집합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또 중복값은 다 걸러지죠. 네, 해시셋과 트리셋이 있습니다. 트리셋은 소트까지 자동으로 되죠. 네, 좀 이따 코드로 한번 보시고요. 맵은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빨리 찾는 게 목적이죠. 네, 해시맵, 트리맵, 해시테이블, 프로퍼티즈. 네, 프로퍼티즈는 우리가 언제 썼어요?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정 정보를 코드에 적으면 보안성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프로퍼티즈로 저장해서 뽑아냈었죠. 또 이 키 맵 구조로 된 것들은 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set proper, get request.get attribute, request.set attribute, 뭐 session.set attribute, 이런 것들이 다 키 맵으로 이루어진, 키 밸류로 이루어진 맵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리스트하고 맵은 우리가 연습 많이 했으니까 셋을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해시셋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지금 이제 보셨지만 좌변하고 우변 자료형이 다르죠? 네, 이런 게 다형성. 예, 해시셋이 있고 셋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셋 보면 F4 눌러서 계층 구조를 보면요, 이 셋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셋을 구현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해시셋. 그러니까 셋이라는 인터페이스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이런 자식 자료형들을 처리할 수 있죠. 다형성입니다. 네, 셋, 물론 좌변 우변을 똑같이 이렇게 해시셋으로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자, 그럼 거기다가 셋에다가 뭔가 자료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똑같은 값을 한번 또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예, 지금 보시면 값을 제가 4개를 집어넣었는데요, 3개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값을 4개를 집어넣는데 중복된 값은 걸러지고 나오게 되죠. 예, 이런 거. 그리고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넣었는데 순서가 꼬였죠. 예, 셋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값들만 집합으로 가지는데요, 이 중복값은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작업을 하다가 이번엔 트리셋이라는 거 써보려고 그러는데요, 소트까지 정렬도 같이 해주고 싶어요. 트리셋 임포트 할 거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거는 정렬까지는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트리셋이라는 거 써보면 정렬도 되고 오름차순 정렬도 되고요, 그리고 중복값도 제거가 되는 거죠. 예, 트리셋을 쓰니까 중복값도 제거해주고 자동으로 정렬해 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랜덤으로 뭔가 어떤 난수를 발생시키고 싶을 때, 만약에 100개의 랜덤 값을 뽑아내고 싶어요. 근데 랜덤을 계속 돌리다 보면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올 수 있죠. 중복값을 다 제거하고 딱 100개만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런 거 쓰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랜덤 클래스 생성하고 10개의 배열을 만들고요. 정수 배열이요. 이게 rand.nextInt 20 하게 되면 0부터 19 사이에 난수를 하나 만들어서
배열에 집어넣는 거죠. 그걸 출력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걸 돌려보면은 밑에 거는 지금 셋을 이용해서 했고요. 자, 여기 위에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복값이 생겨요. 예, 돌릴 때마다. 이런 데 보면 지금은 안 나왔네. 여긴 안 나왔고 또 보면 8 이렇게 중복값이 생기죠. 랜덤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코드를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셋을 이용해서 무한 루프 돌리고 셋에다 집어넣는데 셋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중복값은 제거가 되니까요. 집어넣고 사이즈만 검사해서 10개보다 크면 끝내는 거죠. 중복값은 여기서 다 걸러지니까요. 그래서 밑에 보면 중복값이 하나도 없어요. 돌릴 때마다 중복값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중복됐는데 이런 데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값을 다 제거하고 처리하고 싶을 때는 셋을 쓰면 편리합니다. 여기 이퀄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퀄을 하나 붙여야 11개가 되지 않고 10개가 됩니다.